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리고 장담하는데 이번 영상은 절대 놓치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선수로서의 꿈을 내려놓는 결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하지만 박준표는 야구를 완전히 떠나는 대신 다른 방식으로 야구와 함께하는 길을 선택했다. 마운드 위의 투수에서 벤치 뒤에서 경기를 읽는 전력 분석원으로 그의 새로운 도전이 그렇게 시작됐다. 은퇴를 결심하기까지의 과정 역시 쉽지 않았다. 기아는 지난 10월 5일 한국야구위원회 KBO에 박준표에 대한 유이버 공시를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박준표는 현역 연장을 간절히 원했지만 끝내 새로운 팀을 찾지 못했고 결국 은퇴를 결심했다. 유이버 공시 이후에도 어느 구단으로부터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에게 프로 선수로서의 현실적인 한계를 냉정하게 받아들이게 만들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기아가 박준표에게 전력 분석원으로 활동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건넸다. 박준표는 최근 엑스포츠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몸 상태도 괜찮고 힘도 남아있어서 야구를 더 하고 싶었다고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연락이 전혀 없었고 팀에 남아있다 보니 2차 드래프트가 끝난 뒤 이제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은퇴를 결심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33세,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선수로서의 미련 사이에서 그는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는 야구 말고 완전히 다른 일을 배워볼까도 생각했다. 정말 기술부터 배워야겠다고 마음먹고 당장 밖에 나가서 뭐라도 해보려 했다고 말했다. 야구 외에는 다른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한 선수가 전혀 새로운 분야에 뛰어들려 했던 각오에서 그 절박함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송정동초, 진흥중, 한광고, 동강대를 거쳐 프로에 입단한 이후 거의 20년 가까이 야구만 해온 그에게 야구 없는 삶은 두려움 그 자체였을 것이다. 그의 결정을 바꾼 인물은 2006년 삼성 라이온즈 1군 배터리 코치였다. 이 코치는 2023 시즌을 끝으로 선수 생활을 마무리한 뒤 지난해 SSG 랜더스에서 원정 전력 분석원으로 활동했다. 2025 시즌에는 친정팀 삼성에서 퓨처스팀 2군 배터리 코치를 맡았고 다음 시즌에는 1군 배터리 코치로 선수들을 지도할 예정이다. 전력 분석원에서 코치로 이어진 20년의 커리어는 은퇴를 앞둔 선수들에게 하나의 현실적인 롤모델이 되고 있다. 박준표는 2차 드래프트가 끝난 뒤 구단으로부터 전력 분석원으로 활동해볼 생각이 있느냐는 제안을 받았고 하루만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가족과 상의한 끝에 결정을 내렸다며 당시를 떠올렸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제안이었기에 마음이 복잡할 수밖에 없었다. 전력 분석원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박준표는 뭐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도 잘 몰랐고 상황 자체도 정리가 안 됐었다며 솔직한 심정을 전했다. 그러던 중 이흥년 코치는 구단에서 너를 신경 써주고 배려해주는 제안이라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다. 그 기회를 소중히 생각해보라고 조언했다. 그 말은 박준표의 마음을 움직였고 결국 그는 새로운 유니폼 대신 새로운 역할로 다시 한번 야구 인생을 이어가기로 결심했다. 것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바로 구단에 알겠다고 답했고 이런 제안을 해준 것 자체가 너무 감사했다고 전했다. 이흥년의 한마디는 박준표에게 큰 위안이 됐다. 자신이 완전히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구단이 여전히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영광의 시절과 추락의 아픔도 분명했다. 1992년생인 박준표는 2013년 신인 드래프트 7라운드 62순위로 기아에 입단했다. 그의 1군에 데뷔한 이후 통산 314경기, 329와 3분의 2이닝을 소화하며 23승 11패, 52홀드 6세이브, 평균 자책점 4.57을 기록했다. 12년의 프로 생활 동안 300경기 이상 등판했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숫자가 아니다. 그는 기아 불펜진의 한 축으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박준표가 확실하게 존재감을 각인시킨 시즌은 2019년이었다. 그는 그의 56이닝을 던지며 5승 2패 15홀드, 평균 자책점 2.01이라는 뛰어난 성적을 올렸다. 평균 자책점 2점대 초반은 불펜 투수로서 최상급 수치였고 15홀드는 그가 승부처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맡았는지를 보여준다. 이듬해인 2020년에도 51과 3분의 2이닝 동안 7승 1패 16홀드 6세이브, 평균 자책점 1.57로 활약하며 2년 연속 두 자릿수 홀드를 기록했다. 특히 평균 자책점 1.57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성적이었다. 시즌 내내 잦은 등판은 그가 불펜의 핵심 자원으로서 감독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고 있었다는 증거였다.
하지만 2021 시즌을 기점으로 박준표의 커리어는 급격한 내리막을 타기 시작했다. 결국 2025 시즌에는 1군에서 단 한 경기도 등판하지 못했다. 평균 자책점 1점대의 에이스급 불펜 투수가 불과 5년 만에 1군 마운드조차 밟지 못하게 됐다는 사실은 냉혹한 현실이었다. 퓨처스리그 성적 역시 18경기 18과 3분의 2이닝, 2홀드 1세이브, 평균 자책점 6.27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2군에서도 평균 자책점이 6점대를 기록했다는 것은 더 이상 프로 무대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의미였다. 모든 것을 바꿔놓은 결정적 계기는 손가락 부상이었다. 박준표는 2020년 8월 초 요이트 트레이닝 도중 손가락을 다쳤다. 한 달가량 공백기를 가진 뒤 복구하긴 했지만 부상 이전의 위력을 되찾지는 못했다. 평균 자책점 1.57의 시즌을 보내던 중 찾아온 이 부상은 그의 커리어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은 분기점이었다. 박준표는 손가락 부상 이후 밸런스가 많이 무너진 것 같다. 오히려 구속은 더 나왔는데 부상 이후 팔꿈치를 더 쓰려고 하다 보니 힘은 있는데 가동 범위와 공의 무브먼트가 줄어드는 느낌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손가락 부상으로 그립이 바뀌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투구 메커니즘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공의 움직임 자체가 달라졌다는 것이다. 구속은 유지되거나 오히려 더 나왔지만 타자를 압도하던 예전의 날카로움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구속은 올랐지만 제구력과 공의 무브먼트가 사라지면서 타자들이 예전보다 훨씬 쉽게 공을 공략할 수 있게 됐다. 그는 조금만 더 많이 던졌으면 다시 잘할 자신이 있었는데 그 기회를 얻지 못한 것도 결국 내 실력이라며 아쉬움을 털어놨다. 기회를 잡지 못한 이유를 여부에서 찾지 않는 그의 말에서는 프로 선수로서의 책임감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은 점점 더 조급해졌다. 박준표는 2군에서는 포크볼을 많이 던지면서 성적이 괜찮았는데 어렵게 1군 기회를 받았을 때 여기서 못하면 바로 2군으로 내려간다는 생각이 들더라. 어릴 때 긴장한 상태로 던지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고 심리적인 압박을 솔직하게 털어놨다. 젊었을 때의 긴장은 도전에서 오는 설렘이었다면 시간이 흐른 뒤의 긴장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경직이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오히려 그의 피칭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그는 모든 게 내 실력 같다. 핑계를 대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부상도, 나이도, 기회 부족도 모두 변명이 될 수 있었지만 박준표는 그 어떤 이유에도 기대지 않았다. 이런 태도야말로 그가 끝까지 프로로 남아 있었던 이유였다. 이제 그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다. 박준표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다. 남들보다 부족한 만큼 신인 때처럼 더 열심히 배우겠다며 겸손한 각오를 밝혔다. 12년의 프로 경력을 지닌 베테랑이 다시 신인의 마음가짐으로 돌아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는 전력 분석이라는 새로운 분야에서 다시 처음부터 쌓아올릴 준비가 되어 있다. 여기서도 인정받고 싶다. 애매하게 가고 싶지는 않다. 선수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게 내 직업이다. 박준표의 말에는 분명한 목표와 유지가 담겨 있다. 마운드 위에서든 분석실에서든 그는 언제나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사람이다. 선수로서 남긴 아쉬움을 전력 분석원으로서의 성공으로 증명하고 싶다는 다짐이기도 하다. 팬들에 대한 감사 역시 빼놓지 않았다. 박준표는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비판해주신 분들보다 응원해주신 팬들이 훨씬 더 많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어릴 때부터 무등야구장을 보며 자랐고 내가 좋아하는 팀에서 야구를 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정말 행복했다. 지금도 기아에서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하며 팀과 팬들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